안녕하세요 홍시님들. 오늘은 많은 요청에 따라서 40대 50대가 돼가면 메이크업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인데요, 40, 50대가 되면은 얼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죠. 저도 진짜 제 자신을 맨날 보면서 맨날 많이 놀라거든요. 일단 첫 번째, 얼굴 톤이 살짝 탁해져요. 그래서 얼굴 톤을 교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얼굴 라인의 변화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탁 올라가 있었던 얼굴이 점점 더 이렇게 처져서 라인하고 얼굴 골격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얼굴에 있어서의 잔주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돼 보이죠. 그래서 화장을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게 되면은 그런 잔주름들이 되게 많이 부각돼 보이죠.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얼굴 안에 있어서의 요소 있죠. 눈이 처지고요. 그리고 인매 같은 것도 천천히 처지고, 팔자주름 같은 거, 눈가 주름 같은 거, 그런 점들을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줘야 돼요. 오늘은 요점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애들은가 40대, 50대가 돼가면요, 잡색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 가지 색들이 얼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홍조도 있을 수 있고요, 색소 침착 같은 거, 뭐 기미, 주근깨, 그런 것들, 그런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얼굴색이 예전보다 많이 칙칙하죠. 저도 그래요. 심지어 요즘에는 파운데이션하고 쿠션은 바르지 않아도 톤업이 되는 기능의 그 제품을 먼저 꼭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 제품을 발라줄게요. 손으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냥 피부에 밀착되고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게 그렇게 발라준 거예요. 자, 그럼 톤업 크림 또 따로 사야겠네요. 그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톤업 크림에는 보통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시는 선크림이 무기자차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짝 얼굴이 뽀얘지잖아요. 그거 그냥 대신 쓰셔도 되고, 또는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 프라이머라 그래서 자외선 차단 기능이 되면서 톤을 살짝 교정해주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 톤업의 기능을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나 있으시면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라줄게요. 일단 피부 베이스는 굉장히 얇아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려야 될 기미라든가 잡티, 그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얇게 깔고 커버해야 될 그 필요한 부분 있죠. 거기만 조금만 도톰하게 깔아주는 게 중요해요. 40, 50대 분들이 피부를 얇게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주름 사이에 끼는 파운데이션 있죠. 게다가 본인보다 밝은 호수에 그런 베이스 제품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부각돼 보이거든요. 가릴 때는 가리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얇게 해주셔야 돼요. 파운데이션도 역시나 너무 점프업 하지 마세요. 내 피부톤에 최대한 맞게, 아니면 정말 좀 그래도 뽀얗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한 호수 정도만 밝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얼굴을 밝게 이렇게 딱 톤을 잡아준 거기 때문에 너무 밝은 호수를 바르시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이 21호하고 23호 한 중간 톤 정도 되는 거, 그거를 발라볼 거거든요. 굉장히 묽은 타입을 손가락으로 바르시던지, 아니면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런 브러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밀착은 되면서 얇게 피부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목하고 발랐을 때 색깔이 거의 이질감이 없는 그런 컬러거든요. 이거를 이 위에다가 발라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굵은 줄기는 똑같아요. 얼굴의 중심부 있죠?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갈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의 제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0대, 50대 정도가 되면은 본인도 잘 모르게 굉장히 촉촉한 제형으로 손이 먼저 갈 거예요. 잘 하고 계신 거고요. 대신 이런 경우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저는 촉촉하게 바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 파우더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뭔가 척척하고 화장이 밀려요. 그래서 건조함을 피하기 위해서 흑한 파운데이션을 쓰고 다 흡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파우더를 이렇게 척척 얹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그 피부 표현이 척척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우더 바르는 방법으로요, 조금 더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는 파운데이션의 제형 자체를 세미매트로 살짝 바꿔보세요. 정말 필요한 데만 파우더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세미매트 제형으로 파우더 없이 그냥 끝을 내거든요. 건조함도 잡고 베이스의 지속력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다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톡톡톡 눌러서 파운데이션이 밀착되도록 해주시면 좋고, 주름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베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주름이 이제 상당해요. 팔자주름도 굉장히 저는 강하고요. 그리고 이 눈 아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자글자글해요.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파운데이션 브러쉬라든가 아니면 컨실러 브러쉬죠. 이런 걸 이용해주면 좋아요. 동일한 양으로 막 이렇게 턱턱턱턱 하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가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쩍쩍 갈라지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나아 보여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요거를 별로 묻히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깨끗이 쓸어주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코 있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라인이 이렇게 생기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그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걷어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 아래 같은 경우도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거 이용해서 한 번씩 이렇게 걷어내줘요. 스펀지 있죠? 요거 아무것도 묻지 않은 걸로 한 번씩 싹 지나가세요. 손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얼굴 라인 부분 있죠? 이런 데 한 번씩 싹.
너무 도드라지게 하얗지 않게 거기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발랐지만 그 어떤 브러쉬 자국도 남지 않게 피부에 딱 밀착이 된 상태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이 다크서클 가리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100% 얇으면서도 완벽하게 가리는 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해드릴 때에도 항상 그냥 딱 80% 정도만 해드리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가리려고 하다 보면은 화장이 두꺼워질 수가 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가 건조해지면서 안 예쁘게 그렇게 부각돼 보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듯 하지만 차라리 내추럴한 걸 선택하는 거죠. 눈 아래는 최대한 그냥 촉촉한 제형 그런 컨실러를 써주시면 좋고, 그리고 여기를 밝히기 위해서 절대 환한 톤의 컨실러를 쓰는 게 아니고 요 아래는 그냥 연어색이라든가 살구색 같은 그런 색 있죠. 어둑어둑한 그 다크서클을 교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에서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요 정도. 40, 50대 분들의 다크서클 할 때는 반드시 저는 손가락을 이용해요. 왜냐면 손을 이용했을 때 그 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기가 커버가 되거든요. 살짝 쿵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도 살짝 내려오고요. 40, 50대 분들의 눈 아래는 정말 얇게 깔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미라든가 잡티 아니면 얼굴에 있어서 착색된 부분 있죠. 그거를 컨실러로 조금만 커버해 볼게요. 본인 얼굴 톤에서 한 톤 정도 밝은 거, 그 정도 선택하시면 딱 좋고, 제형은 최대한 묽은 걸 쓰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뭐 점이라든가 톡 찍어서 딱 커버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하드한 제형을 쓰시면 되는데, 면적으로 퍼져 있는 그런 피부 결점 같은 거는 반드시 묽은 걸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제품을 저는 좋아하는데 묽고 굉장히 얇아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에서 꺼져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것도 살짝 넣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40, 50대 되면은 이 입 근처 있죠. 거기도 색이 좀 많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고기를 또 깔끔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인매가 되게 깨끗해 보이거든요. 이런 데도 조금, 정말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입 주변에 또 주름 생겼잖아. 그래서 그 주름도, 그것도 시간 지나면 좀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각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손을 이용해서 퍼뜨려 줄게요. 홍조끼가 있어서 여기 조금만 얇게 좀 얹어 줄게요. 아까 발랐던 파운데이션을 그냥 두 겹으로 도톰하게 바르셔도 돼요. 이 정도 커버면요, 거의 데일리 화장으로는 거의 맥시멈이라고 할 수 있어요. 40대, 50대가 되면은 파우더를 좀 부분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화장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해서 바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만 파우더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눈 아래는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그렇다고 안 바르고 있으면 또 여기에 파운데이션 라인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그래서 파우더를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정말 얇은 양으로 한번 되게 밀착시켜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눈 아래 주름들을 한번 이렇게 펴주고 되게 얇은 양 있죠. 얇은 양을 살짝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척척한 느낌을 이렇게 파우더를 얇게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50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눈썹 숱 되게 많이 없어지는데 많이 경험들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숱이 되게 많이 여기가 없고, 그래서 살짝 콩 도톰하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고 헤어색에 맞춰서 연하게 그려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너무 옅게 그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내추럴한 흑갈색 정도로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조금 영해 보이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눈썹에 없는 부분 있죠. 고기를 살짝 먼저 메꿔주시고 이렇게 해서 털을 일단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약간 두께감을 좀 줘볼게요. 브로우 팩트 같은 거 이용해서 눈썹 안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 브로우를 그릴 때에도 너무 여기가 이렇게 또렷한 그런 라인보다는요, 이 경계 부분 있죠. 이런 데를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눈썹이 훨씬 더 소프트하고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래도 눈썹이 조금 짙다 그러신 분들은 컬러 브로우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런 거 이용해서 조금 짙은 부분 있죠. 그런 데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40, 50대의 섀도우를 해볼게요. 특별한 케이스가만 아니면 너무 과하거나 화려한 섀도우는 필요가 없죠. 특히나 데일리에는요. 섀도우를 선택할 때도 예전만큼 브라운에 손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눈이 여기가 이렇게 쑥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되게 서구적인 그런 눈인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컨실러 있죠. 페인 눈두덩이 있죠. 거기를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내 눈두덩이 피부톤에 거의 비슷한 색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40, 50대가 되면은 이런 크림 섀도우 있죠.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눈두덩이도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눈두덩이에다가 이런 파우더 타입을 하게 되면은 되게 건조한 날은 얘까지도 막 너무 건조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크림 타입이나 스틱 타입으로 돼 이런 거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툭툭 발라주는 편이에요. 발라볼게요.
샴페인 컬러 정도 되는 그런 펄입자가 쉬머리하게 있는 그런 스틱이거든요. 눈매 음영은 잡으면서도 깨끗하고 맑게 이렇게 반짝임이 살짝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40, 50대 눈매 교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눈두덩이가 이렇게 처져 내려오죠. 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 수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0, 30대 했던 섀도우법하고는 살짝 다르게 붓터치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토프 컬러 정도 되는 거, 눈매만 살짝 길어 보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눈을 뜨시고 나서 여기 눈이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가 너무 처져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45도 방향으로 살짝 올려주세요. 여기에서 45도 방향으로 살짝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경계가 지지 않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이때도 살짝 눈을 끌어올리듯이. 그럼 지금 눈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매가 훨씬 여기가 더 올라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경쾌하고 영해 보이는 그런 눈매인 거예요. 눈 언더 같은 경우 여기가 많이들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럴 때는 피치색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핑크 쓰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약간의 붉은 계열을 밑에다가 살짝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눈 아래 살짝 지나갈게요. 40, 50대 분들은 눈 언더에 그런 색을 첨가해 주신다는 거, 그거 굉장히 포인트거든요. 잊지 마세요. 40대, 50대 정도가 되면은 저도 그래요. 예전에 한 요 속눈썹 사이사이에 있는 타투 있죠. 걔네가 희미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씁쓸한 게 뭐냐면 요 정도 나이대 되는 분들 중에서 눈의 라인도 쭈글쭈글해져서 라인이 젊었을 때는 그냥 싹 그려지는데 똑같이 싹 그리고서 눈을 탁 뜨면은 여기가 우글우글우글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눈을 떴을 때 그 라인이 표현되는, 완성되는 거 있죠. 그거에 맞춰서 라인을 그려주셔야 돼요. 눈이 살짝 업돼 보이도록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문신 라인 같은 거 아니면 속눈썹이 조금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살짝 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컬러 이용해서 라인 근처 자리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라인이 또렷하면서도 그렇지만 소프트하게 그렇게 표현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40, 50대 분들은 아무래도 건조한 게 많이 큰 이슈니까 파우더리한 거 쓰셔도 되는데 크림 블러셔 같은 걸 이용하시면은 피부가 촉촉하면서도 혈색 있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림 블러셔를 쓰시면 좋은데 너무 짙지 않은 컬러 정도로 해서 20, 30대 했던 그 블러셔의 그 지점하고 달라요. 보통 눈하고 코가 만나는 부분 여기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발그스레게 하게 하는데요. 약간 올려서 요쯤에 놔둘 거예요. 그리고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은 이 블러셔를 안쪽으로 조금 더 끌어 들어오셔도 돼요. 이렇게 블러셔를 써야 되기 때문에 블러셔의 컬러를 너무 붉은색 있죠. 그런 거보다는 옅은 컬러의 블러셔를 써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겠죠. 블러셔의 위치 한번 보세요.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렇게 해야지 얼굴에 이 광대 라인 있죠. 그것도 살짝 딱 올라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볼터치하는 40, 50대 아직 안 죽었다며. 특히나 50대에 가까워지게 되면요, 얼굴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중 있죠. 이 인중이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 라인도 예전엔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처져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인중의 폭을 조금 짧게 해주면은 훨씬 영해 보이거든요. 이런 립 라이너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를 조금 더 도톰하게 그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많이 내려가 있는 분들은 살짝 올려서 여기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끝부분을 살짝 약간 스머지를 시키세요. 훨씬 더 차이 많이 나죠. 이쪽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도 인매를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